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시장에는 국채금리하고 기업 실적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국채금리가 그러니까 10년물 기준이죠. 국채금리가 2%에 근접했습니다. 1.97 정도가 됐죠. 이거는 2019년도 11월 이후로 최고치가 되는데요. 이 정도 되면 사실 시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폭락하거나 하는 게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국채금리가 시장에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어쩌면 뭐 개미꽃 시기가 시장에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일 발표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렇죠. 내일 발표죠. 내일 우리나라는 이제 금요일 날 그 영향을 받는데요. 내일 발표되는 그 10년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어요. 이게 전년비 7.2, 7.3 정도 사이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어저께 나온 뉴스에는 7.3이었는데 오늘 뉴스는 7.2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12월에 7%가 있으니까 조금 더 늘어난 거죠. 근데 저는 조금 더 늘어나서 7.5 정도까지도 보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유가가 지금 90불대 90불대 유가가 지금 뭐 시장에서는 120불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죠. 유가가 90불대가 됐어요. 그럼 90불대가 왜?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 7%, 6.8%, 7%, 그러니까 11월에 6.8%, 그 다음에 12월에 7% 됐을 때 유가는 80불대, 맥스가 86불 정도였고요. 미니멈이 60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평균가로 70한 몇 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80불을 넘어서 90불 됐으니까 70한 4, 5불을 평균 가격으로 11월, 12월을 계산해 보면 지금은 그거보다 10불 이상이 더 오른 상태예요. 20% 정도. 20% 정도 오른 상태죠.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 인플레이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유가가 하락했는데도 다른 그 물가지표가 올라서 소비자 물가에서 올랐다면 이번에는 이 유가가 오른 상태에서 다른 물가지표가 오르면 7.5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좀 불안하겠죠. 요즘 뭐 임금 인플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올해 금리 인상 7번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7번을 제시하고 있죠. 거기다가 3월달에 빅쇼트 가능성, 특히 그 연방기금 선물의 3월 금리 인상 100%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0.25냐 0.5 이상이냐 뭐 이 얘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주 시간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면 변동성이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시장은 기업 실적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인플레이션에 의한 FMC 회의가 3월 15일, 16일이니까 이제 한 달하고 한 며칠 더 남았죠. 그 전에 이제 나오는 기업 실적을 주거나 최대한 방어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 물가지수 전까지만이 아닐까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만약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꺾인다면 기업 실적이 좀 더 반영이 될 거고요. 만약 소비자 물가지수가 꺾이지 않고 더 올라갔다면 기업 실적이 시장에 반영은 이제 제한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기업 실적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S&P 500개 그 포함된 기업 중에 300개가 공개를 했는데요. 벌써 약 77%가 뭐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된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죠. 그래서 15% 상승하면서 주가를 견인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이 시장을 방어하고 있지만 이것이 항상 추세 전환까지 가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아마도 금리 인상 전에 최대한 지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시장에 있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다르게 해석해 본다면 개인들에게 물량 던지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우 보시면 1% 정도 올랐고요. 나스닥이 1.2% 올랐네요.
다우 차트를 좀 보면 월봉은 뭐 큰 변화가 없죠. 월봉은 큰 변화 없고 일봉으로 보시면 여기서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차트거든요. 이렇게 뚫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차트인데 지금 여기서 20일선 안착하고 양보 하나 세웠습니다. 60일을 걸쳐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이제 향후 며칠 사이에 결과가 나오겠죠. 며칠 사이에 결과가 나올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한 60~70%가 지금 발표가 된 상태예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나오시는 기업들이 아직 남아있죠. 남아있지만 주요 기업들은 거의 다 나온 상황이다라고 판단한다면 기업 실적이 얼마나 더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종합도 20일선 관통하지 못하고 걸쳐있는 모습이죠. 아주 큰 급등이 오지 않는다면 5일선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어떤 흐름을 갈지 이제 오늘 밤 결정 나겠죠. 오늘 만약에 상승에 실패하면 5일선 우하향으로 깊게 떨어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하락 쪽으로 있을 거고요. 만약 오늘 급등해버리면 5일선이 20일선 관통하면서 약간의 상승이 더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캔들이 만들 수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실적보다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의한 뭐 FOMC의 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긴축 분위기 이렇게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뭐더 주가 상승에 이게 추가 매수를 하고 막 이런 상황과는 좀 먼 거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원달러 2월 1210원까지 지금 그 우리나라 여러 어떤 그 금융경제연구소에서 나오는 발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월 이달에 1210원 돌파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하죠. 요즘 1200원 밑에서 놀고 있죠. 1197원 70원에 어제 끝나는데 오늘도 여기환율도 1197원에 끝났어요. 여기환율도 좀 잠깐 확인해 보면 1197원 정도에 끝난 걸로 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싸움을 계속 하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추세를 깨고 내려갈 만한 그런 변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해외로도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특히 한미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자금 이탈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금리를 가져와서 우리나라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리 인상이 미국이 돼버리면 그 우리나라 저금리에서 약간 높은 금리 차이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당연히 굳이 있을 이유가 없죠. 나갈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 한미 금리 차가 점점점 축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어서 그런지 원달러가 1210원이 올 월말 정도에 넘어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는 월봉상으로는 뭐 당연히 넘어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2700대 유지를 하고 있어요. 하반 경직성 확보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반 경직성이 확보가 돼야 사실은 시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막 어저께 1% 정도 상승했다가 이제 밀어냈어요. 그랬다가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오늘 밤 미국 시장이 또 1% 올라서 갭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죠. 근데 이제 어제 1.2% 올랐기 때문에 1% 정도 갭상승 이제 갭으로 치질 않아요. 갭으로 치지 않는데 어제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하반 경직성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월봉을 한번 보시면 여기 지지력이 없어요. 지지할 만한 이유가 지금 여기 저점, 요거 저점으로 여기 고점에 대한 저점으로 아마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지금으로서 그런 자리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번 고점이 여기 일치한 게 있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한 번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완벽하게 어떤 그 지지 라인으로 보기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지수 하락 중의 시적이 버티기 정도로 봐야지 하반 경직성 완성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월봉의 모습이다라는 해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만기 준 거는 아실 거예요. 내일이 만기인데 만기주는 외부 외상 변수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외상 변수가 미치질 않기 때문에 사실 시장 자체적인 포지션 따라 움직이겠죠. 기관이나 외국인의 어떤 포지션의 문제인데 지금 위쪽으로는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조금 넓어진 상태거든요. 그 변동성이 이제 오늘 뭐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는 좀 확인해야 되겠죠. 왜냐면 내일이 만기니까요. 그러나 만기는 어쨌든
이 변동성이 있어도 포지션에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뭐 외생 변수를 조금 차지하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